안녕하세요. 거평이 아빠 연세거평원 박광일 원장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모두 세우셨나요? 코로나가 풀리고 숙박권이나 항공권 구매들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쪼록 즐거운 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혈압학회의 고혈압 진료지침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단일 질환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성적으로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졸중, 만성 콩팥병 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분 섭취 제한이나 식단 관리, 체중 감량, 운동 등 생활요법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고혈압을 초기부터 잘 관리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혈관계 합병증이나 사망 발생들을 뚜렷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신 의학 데이터를 반영한 업데이트된 적절한 진료지침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존의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과 비교해서 2022년도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인구에서의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진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최소 2년마다 혈압을 측정하여서 고혈압을 조기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은 매 1년마다 혈압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1차 선별 목적으로 진료실 혈압을 권고하고 진료실 밖의 혈압은 혈압이 높은 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및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고혈압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혈압 측정인데요. 2018년 진료지침과 비교해서 2022년도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표준화된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인 가정혈압 측정과 활동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고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서 자료를 더 보강했습니다. 또한 진료실 혈압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응 혈압들도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진료실 수축기 혈압이 140이면 24시간 활동혈압 11 평균 혈압은 130, 24시간 활동혈압 주간 평균 혈압은 135, 가정혈압은 135의 상응혈압이고 진료실 수축기 혈압이 130이면 각각 125, 130, 130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더 강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진료 지침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기존의 140에 90을 유지하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서 목표 수축기 혈압을 130까지 낮추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0에 90 미만을 유지합니다. 합병증이 없지만 무증상 장기 손상, 심뇌혈관계 위험자가 다발성, 즉 3개 이상 아니면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에는 2개 이상, 이런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30에 80으로 낮춥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단백뇨가 동반된 만성 신장병이나 열공성 뇌경색이 합병된 고혈압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목표 혈압을 130, 80으로 유지합니다. 뇌졸중과 당뇨병, 단백뇨가 동반 안 된 만성 콩팥병 등의 경우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고위험 요인은 맞지만 임상 근거가 부족해서 목표 혈압을 기존처럼 140에 9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2018년 진료지침에서 심혈관 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서 목표 혈압을 130, 80 또는 140, 85로 했었는데 2022년도 진료지침에서는 임상적 심뇌혈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무증상 장기 손상, 심뇌혈관 위험인자 2개 이상, 만성 콩팥병 3, 4, 5기가 동반된 당뇨병의 경우에는 고위험 당뇨병으로 정의해서 목표 혈압을 130, 80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외에 저위험 또는 중위험 당뇨병은 목표 혈압을 140, 90으로 정했습니다. 2018년도 진료 지침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당뇨병에서 유한기 목표 혈압은 기존 HOT 연구를 바탕으로 85로 제시했었는데 HOT 연구의 당뇨병 환자에서 고위험 환자군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기에 위험도에 따라 목표 혈압을 구분하면서 별도의 이완기 목표 혈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의 개념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백의 고혈압 및 가면 고혈압을 고혈압 진단에 적용하는 것에 추가하여
유럽 고혈압 진료 지침을 준용하면서 치료 중 백의 비조절 고혈압과 가면 비조절 고혈압을 정의하여 적극적 강압 치료의 효과와 환자 안전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 평가에 있어서 시스타틴 C 검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 환자에서 근육량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기존 크레아티닌 검사로 정확한 신장 질환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정확한 신장 기능 평가가 필요할 때 시스타틴 C를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환자 맞춤형 목표 혈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고령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고위험군에 국한해서 권고하였습니다. 고령 고혈압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출혈 위험과 관련해서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사용자의 이득이 명확한 심장질환이나 죽상경화증, 고위험군 환자에서 주로 사용하고, 위험도가 낮은 고령 환자에서는 아스피린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환자가 연령이 증가해서 고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스피린을 중단할 때는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임상의사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치료 지속성 개선을 위해서 하루 한 번 투약 및 단일 제형 복합제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치료 지속성의 개선은 향후 고혈압 관리 지표의 개선을 위해서 극복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와 국제적 고혈압 진료 지침을 준용해서 현 지침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하루 한 번 투약, 단일 제형 복합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권고 등급을 더 높이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